2019년 9월 2일 오늘 고의정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예측한 바대로 이 재판은 꽤 오래 갈 겁니다. 오늘 고의정의 변호사 남윤국 변호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절폐된 관련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피뎀을 먹으면 보통 30분 이내에 쓰러져 잠이 들게 되어 있는데 그 피해자가 반항했다 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거는 그 다음과도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절피뎀을 먹여서 완전히 무력화시킨 다음에 공격을 했다. 근데 검찰은 그게 아니라 절피뎀을 먹인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공격을 했고 일정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의정의 공격에 반항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고의정의 변호인은 현장 검증, 정확히 현장 검증을 신청을 했어요. 즉, 변호인의,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 사실대로 절피뎀을 먹여서 공격을 했고, 그때 일정 정도 정신이 있었던 피해자가 반항을 하고, 그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가 튀고, 그 피가 튀고 일정 정도 이렇게 좀 기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 근데 그러면 실제로 절피뎀을 얼마를 어떻게 먹여서 어떤 시간 후에는 사람한테 반응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검찰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장에 피해자가 반항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왜 그런 걸 하게 됐냐면 실제로 이 루미널 검사에 의해서 피가 튄 부분이 반항이 아니면은 사실은 어려운 비산혈흔 상태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가지고 검찰에서 공소장을 쓴 거죠. 근데 사실 그러면 가능하냐? 절피뎀을 먹였다며 라고 하면서 현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절피뎀 회사,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대로 되려고 하면 먹인 다음에 아주 적게 먹이고 그 다음에 공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적게 먹였기 때문에 정신이 들어서 반항을 한. 근데 문제는 시체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제일 걸리는 부분이에요. 검찰도 많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혈액 내 절피뎀의 농도, 그 농도를 정확히 측정했는가? 그리고 정확히 그 측정은 모경 얼마인지를 확인했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모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거겠지만 절피뎀의 농도가 흐릿하게 되면은 당연히 반응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흐릿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흐릿하겠냐? 그럼 결국은 그건 먹은 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즉시 먹은 것인 것이 아니라 고유정이 이전에도 계속 복용해 왔던 그 농도 아니냐라고 고유정의 변호인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은 그걸 주장하고 싶은 분이고, 그리고 현장 검증은 바로 그 부분. 실제로 반항을 했느냐? 반항을 한 건 맞는 거죠. 왜냐하면
피가 튀면서 이게 교차되는 혈흔 흔적이라고 하면 이거는 반항이 아니고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근데 어떻게 글피탄을 먹고 반항을 하느냐라고 하는 모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검찰이 거기서는 좀 실수를 한 것 같다. 뭐냐면 실제로는 반항을 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프로파일러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고의정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적게 먹이고 묶어놓고, 즉 여기서 묶어놓는다는 생각을 검찰에서는 못한 것 같아요. 즉 적게 먹인 다음에 묶은 다음에 재갈을 물리고 그 다음에 공격했으면 이것은 적게 먹이고 반항한 부분까지 설명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먹인 다음에 공격하다가 깼다고 하는 하나의 사실로만 가다 보니까 지금 고의정의 변호인한테 반격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 졸피뎀 관련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졸피뎀은 어디서 왔느냐? 지금 아까 졸피뎀이 발견된 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고의정이 청주에서 체포됐을 때 고의정의 차에서 발견된 거죠. 근데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이불만 얘기가 됐는데 이분은 붉은 담요 2가지 종류에서 나온 것 같아요. 자, 지금 애초에 이불이면 그게 고의정의 이불이라고 하면은 고의정이 체액이 묻어 있겠죠. 그러면은 문제의 핵심은 검찰의 그것이 입증이 되려고 하면 혈흔이 발견됐고 그 혈흔 속에 졸피뎀이 발견됐는데 그 졸피뎀이 그 혈흔이 고의정 것이 맞다. 이제 피해자 것이 맞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은 이불이 이렇게 여기 이 옷이 예를 들면 이불이라고 생각하고 고의정이 덮었고 했던 이불이에요. 이 이불에 고의정이 체액이 묻어 있겠죠. 그러니까 고의정 DNA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피해자의 혈흔, 졸피뎀이 있는 혈흔이 탁 붙었다 라고 하면은 이 3개가 다 발견됐다고 하면 그 졸피뎀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어떻게 입증했냐 말이에요. 즉 이불의 배인 혈흔, 이불에 혈흔만 빼는 게 아니죠. 땀도 배였죠. 고의정의 땀이죠. 그것 때문에 고의정의 변호인은 계속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붉은 담요 부분과 연결되는 건 그런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면은 담요와 이불이 같이 있었느냐? 고의정이 범행을 할 때, 그러니까 고의정의 전 남편 돌아가신 분이 그걸 덮고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반대로 이불에만 묻었는데 붉은 담요가 원래 차 안에 있었는데 거기 그냥 툭 하니까 거기서 전이 된, 즉 원래 붉은 담요는 아예 이 펜션에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차 안에 계속 있었고 이불만 갔다가 했는데 이불에 있는 그것이 붉은 담요에 전이 묻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붉은 담요의 문제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조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약간 문제가 생긴 것은 계속 고의정의 남희욱 변호인은 담요에서 졸피뎀이 나온 거는 맞지만 피해자의 DNA 흔적에 졸피뎀 검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졸피뎀 흔적에서 피해자 DNA가 확인 안 돼 추가 감정했다는 검찰에 수사 보고를 했지만 기록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제 말이 만약에 맞다면은
붉은 담요에는 고유정이 섞인 고유정의 DNA도 있고 고유정에 땀이 있기 때문에 아니 뭐 고유정이 뭐 흘렸을 수 있는 뭐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에서 어떤 거 그러니까 DNA 거기에 결핍됨도 있을 수 있겠죠. 뭐 타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발견됐다고 하면은 실제로 붉은 담요 발견됐다고 하면 결핍됨이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혈흔 없이 발견됐다고 하면 이거는 저 고유정 변호인의 이 승리죠.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고유정의 변호인 쪽은 절피됨을 검사한 국가수의 그것을 붉은 담요만 빼고는 다 부동의했어요. 부동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 그것을 감정한 국가수의 감정관들을 다 소환해 갖고 일일이 그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그 부분에서 혹시라도 모를 그러니까 즉 그 가능성 즉 혈흔이 튀어갖고 혈흔이 배어있는데 거기에 세 개가 다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피해자의 혈흔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떤 걸 했어야 되냐면요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 혈흔 속에서만 절편을 검출하는 것이 아니라 혈흔이 아닌 담요나 이불에서 고유정의 체액에서 고유정의 체액을 검사해서 거기서 나온 절피뎀이 나왔거나 안 나왔거나 그럼 농도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실제로는 피해자의 혈흔에서 나왔다는 걸 입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복잡한 논리를 아니 뭐 되게 복잡한 단순한 이 논리를 국가에서는 간과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뭐냐? 아니 거기 나왔는데 왜 니네들은 변호인 너는 이해를 못하느냐라고 하지만은 고유정의 변호인은 거기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검찰의 그 증거 보고의 부분에서 뭔가가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겠다. 그 뭐 전체로 이제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절피됨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도 얘기하고. 그럼 그 농도와 이게 해면은 이거는 사실은 아주 재판이 아주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증거조사, 현장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증거를 이렇게 취득하고 증거를 조사할 때 그 사건의 실체적인 어떤 스케칭이 없는 상태에서 표준 매뉴얼대로 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건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다른 사건에서 어디를 취득하고 어디는 취득하지 말아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떻게 아웃라인을 짜느냐 이건 사실은 프로파일러 같은 전문적인 범죄심리관이 심리분석관이 증거 취득에 대한 조언을 해줘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FBI CCM에는 다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증거 취득을 제가 갖고 있는 이 전체적인 형태의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국가수의 그 증거 처리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나왔지 않아요. 저는 그거를 밟고 알기 때문에 제일 걱정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고유정의 변호인이 상당히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적지 않은 법과학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확인을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차 공판에서 실제로 치열한 형태의 것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국가수에서 무엇인가 부족하게 했을 수 있는 증거 취득의 범위에 대한 레인지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이건 시급히
매뉴얼을 바꿔야 됩니다. 이전처럼 대충 사실 그거는. 자, 오늘 고의정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